네, 독서와 토론 1차시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목표, 독서와 토론을 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저는 왜 강의를 하는가, 그것을 겸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 시대가 어떤가? 한마디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표현을 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냉장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사에서도 나오고 B사, C사 여러 회사들에서 기능은 똑같은 냉장고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의 특성이라든지 또 다른 회사와의 차별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그 소비자층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 해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이렇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 지방자치 어느 도에서 그 홍보 잡지를 만드는 그 평가 심사위원 회사 세 회사 A, B, C 회사가 응모를 해서 어떤 회사가 가장 그 홍보 잡지를 잘 만들 수 있는지 심사해 달라는 평가위원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홍보 매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A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인력은 어떤 것인가, 또 그동안 A 회사에서 그동안 그 홍보 잡지 만든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15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15분 동안 각 회사의 그 팀장 혹은 대표가 나와서 A사, B사, C사 설명을 하고, 또 10분 동안 우리 심사위원들하고 서로 질문에 응답을 하고, 이런 어떤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도 역시 우리는 이렇게 다른 회사하고 변별성 있게 차별 있게 홍보 잡지를 잘 만들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그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회사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견, 자기 회사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 등을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대가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한 회사 혹은 한 말하고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표현,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메시지 전달,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바로 현대 시대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잘 함으로 해서 그 회사 제품이 선택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또 다른 회사와의 변별성,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게 해서 그것이 선택될 수 있게끔, 그 선택이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든 목적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익 추구도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아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꼭 물건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또 4월 달에는 이제 우리 선거도 또 있죠. 선거할 때도 A 후보, B 후보, C 후보 여러 후보가 나오는데,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 차별화되는 점,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잘 표현하고 잘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
갖추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혹은 우리 그 전에 또 동네에서도 아파트에서도 반상회 요즘에는 우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요즘 줌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또 화상 회의도 하죠. 그럴 때 자기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정확 혹은 적확은 아주 관역을 맞추도록 분명하게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10시간 생각하고 10권의 책을 읽고 와서 말하는 사람과 1시간 생각하고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려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이론으로 혹은 실질적인 체험으로 잘 무장된 그런 준비를 하고 나와서 상대방과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토론은 서로 이제 자기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이 토론이라고 한다면 글로 여러분들이 써서 내시는 것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목적 달성하는 것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차 시에서는 아까 제가 자기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메시지, 자기 자신의 의견,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나는 어떤 감동을 느꼈고 이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내가 우리나라의 홍보대사처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세 번째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 세 번째 목적까지도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은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글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1차 시에서는 여러분들 그 레포트를 아까 제가 글로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표현의 중요성, 현대는 표현의 시대다. 프레젠테이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무기를,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문예창작과 교수로서 이제 독서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예창작이니까 창작 작품을 걷어서 이제 평가하고 교정해주고 또 작가로 등단시키고 이런 일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먼저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글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시집을 10권을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쓰는 방법론, 기법,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걸 이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죠. 공부가 되죠. 그 공부가 된 상태에서 펜을 들어서 시를 한번 써보는 것과 전혀 시집을 한 권도 읽지 않고 그냥 바로 써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의 재능이죠. 재능과 그 1%의 재능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잘 승화시키고 가꾸어져 나가려면 99%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 땀 흘림을 저는 여기서 글을 읽는 거, 먼저 책을 읽는 거, 독서를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읽음으로 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이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주제적인 측면이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문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중국에 가서 살아볼 수 없으니까 중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책, 일본을 가서 실제로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잠시 살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잘 모르는 것은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토론, 프레젠테이션, 말을 잘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15차시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15개의 최소한도 문학 작품을 제가 잘 찬찬히 소개하고 페이퍼 이 PPT 만들어서 또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독서와 토론이죠. 그러니까 토론을 잘 가기 위해서는,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책을 읽어라. 그래서 독서를 먼저 1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모든 역할을 대신 해볼 수 없잖아요. 무슨 물건 만드는 물건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발 만드는 일, 또 뭐 무슨 냉장고 만드는 일, 뭐 컴퓨터 만드는 일, 그 많은 일을 다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 해서 여기 제가 간접 경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엄마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그 산업사회에서 일하는 애로사항 힘든 일을 다 겪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것을 이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는 일하고 일치되는 듯한 느낌,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서울대학에서 법과 문학이라는 강의를 거기 법대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 조문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떤 그 사법고시에 이제 패스가 됐다. 그러면 법 조문은 달달달 외웠지만 실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생은 다양한데 직접 경험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이제 지금은 우리 15주로 되어 있는데 15주 동안에 15개의 작품을 읽다 보면, 독서를 하다 보면 15개의 인물, 15개의 직업, 15개의 인생살이를 마치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독서를 통해서 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문학 작품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학도에게 오히려 이 문학 작품을 읽게 해서 그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애로사항,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직업적인 애환, 또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 노동 현장, 이런 것을 작품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이해하고 이제 법조문을 외워서 어떤 분야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법적인 그 판단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을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독서를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이치, 또 다양한 인생, 또 철학,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은 왜 뭐 강도를 하게 됐는지, 왜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얼만큼 또 그런 또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것을 갖추기 하는 데는 이 독서만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 명이 독서이기 때문에 독서를 왜 하는가, 무한히 그냥 읽어야 되는 것이, 괜히 그냥 책을 많이 읽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독서에 대한 필요성, 중요한 거,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사업적으로 또 돈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단순한 자서전에서 내가 성공한 것은 자기 마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에서, 그러니까 독서에서 자기는 모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만히 앉으셔서도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제가 인생 경험담과 상상력, 그러니까 몸은 지금 저는 여기 은평구 아주 소박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 은평구 이 역촌동에 몸은 앉아 있으면서
또 때로는 우리 이 강의 제가 녹음할 때 명지전문대학 우리 종합교수실 캠퍼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몸은 여기에 앉아 있어도 이 상상력을 통해서 작품을 읽으면서 뭐 정말 지하 해저 탐험도 하게 되고 또 SF 소설 또 혹은 또 다른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한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독서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왜 읽는가, 책을 읽음으로 해서 인생도 깊어지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깊어지니까 상대방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 지식적인 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직업적인 애환, 기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몸은 이쪽에 제한된 속에 있어도 그 무한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독서다. 그래서 독서는 반드시 무슨 지식이나 이해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위로와 치유라는 말을 끝에다가 붙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사람 책을, 이 소설을 한 편 읽었더니 내가 요즘 외롭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아니었어. 나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인생이 이 속에 너무 많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읽고서 위로도 받고 나는 괜찮아, 아직도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치유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읽는 독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도 만들어지려면 그 대본은, 그 시나리오는 바로 글쓰기이죠. 그러니까 그 글 쓰여진 희곡 대본이나 영화 대본을 읽는 것은 바로 독서 행위죠. 그래서 독서는 꼭 뭐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저는 요즘 신문 한쪽을 읽는 것도, 혹은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뭐 어쩌다가 또 나누어주는 뭐 전단지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읽어보면 이 회사 제품은 이렇고 B는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좀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어떤 정말 휴지처럼 이렇게 구겨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는다는 거, 독서, 꼭 반드시 문학작품 고전만이 아니라 어떤 문자화된 형태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기 바라면서, 독서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토론입니다. 그렇게 무장된 읽은 문학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과 같이 토론,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2차 시에는 이제 문학 작품 한 작품을 우리 제자들하고 읽고, 또 선생의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의 생각은 이제 레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로 어떤 작품을 놓고 서로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생각은 어떻고 너의 생각은 어떻고,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상대방은 또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잘 소통하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토론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 5명이 이제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한 작품을 읽고, 그랬을 때 분량을 50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 분이 한 10분 정도로 해서 그 뭐 n분의 1,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매너라 그럴까, 예의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내가 보완하고 싶은 점, 또 공감하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작품의 어떤 주제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 작품과 비교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신의 의견, 그래서 내 생각은 아주 설득력 있게 그것을 잘 표현해서 상대방도 공감해서 이제 상대방 의견과 내 의견과 잘 절충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토론 기법, 토론에 대한 예의,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그 토론 중심적인 책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한 테마에 대해서 지금 한 뭐 1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으셔갖고 맨 처음에 앉은 학생 이야기하세요. 2번 이야기하세요. 3번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쭉 진행하다가 이제 한 8번째 학생에게는 그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지금 방금 7번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8번째 학생은 바로 앞에 앉은 7번째 학생의 이야기니까 바로 들은 것이니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실험 결과 묘하게 앞에서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학생의 이야기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전혀 못 듣는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분석하지 않고 내가 말할 것만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얘기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하나를 더 이렇게 얹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토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예시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언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형성된 어떤 정서를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해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대화론과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토론을 해서 반드시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꼭 자기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자신만이 이겨야만 한다는 언설이나 언변, 그러니까 언어로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는 것은 어떤 그 궤변론자라 그럴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이 옳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변증법적인, 그러니까 A라는 이론이 있다. 그러면 이제 A는 이렇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B라는 이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러면 A와 B의 의견을 잘 절충해서 제3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변증법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의 생각을 듣고 그것을 서로 토론을 해서 그 다음에 B라는 의견이 또 나오게 되면 A와 B의 의견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몇 번 정도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보면은 최종적으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토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먼저 잘 듣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먼저 읽고 나서 형성된 지식이라든지 또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갖추고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 빙산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빙산이 이렇게 보여서 거기를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배가 이제 파산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빙산은 우리 눈에는 한 개만 보이지만 그 밑에는 99개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이기 위해서 99개를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실력적인 거, 그런 걸 갖추고 있어야 하나를 이야기해서 그 하나가 정말 파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아하게 보이는 백조, 참 우아하죠. 아주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죠. 그런데 그 우아한 모습으로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는 수도 없는 그 물갈퀴 진로를 해야만이 백조가 은은하게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빙산처럼 백조처럼 그 밑에 많은 어떤 것을 갖추는 거, 실력을 갖추는 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실력 갖추는 것이 바로
독서라는 것이 되겠고, 이 독서를 한 끝에 이제 무장된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토론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도달을 해야 되겠다. 오늘 3월 5일 독서와 토론 1차 시, 1교시, 2교시 전체 강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그 1교시에서 말씀드린 자기 표현의 방법 3가지, 1번 나를 말한다, 2번 내가 추천하는 한 권의 어떤 책, 작품, 또 내가 꿈꾸는 삶, 이 3가지를 쓰셔서 자유롭게, 또 분량도 자유롭게 쓰셔서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그 과제 제출란이 있으니까 올리심으로 해서 우리 독서와 토론 1차 시 3월 5일 강의 전체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